네, 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허리 건강 지킴이 김병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가 허리 통증인데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운동을 무리하게 하거나 또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허리도 허리지만 엉덩이, 엉치라고 하죠. 이쪽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게 단순히 근육통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엉덩이 통증 환자가 상당히 늘어나가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외래를 방문할 때도 엉덩이 통증으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제 엉덩이 통증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엉덩이 통증을 이제 운동하고 나거나 무리한 다음에 생기느냐 뭐 그런 경우도 흔하고요. 네. 특별한 이유 없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엉덩이 통증은 이제 복합적인 통증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연관이 되어서 생겨지는 통증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엉덩이 통증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더 들어볼게요. 네. 뭐 오늘 이제 엉덩이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다 하면은 사실상 방송 시간이 좀 모자르는 거고요. 네.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을 화면에서 보면 열거가 되어 있어요. 1번 협착증부터 시작해서 전방전이증이나 허리 디스크 네. 여기까지는 이제 척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맞아요. 것 같고요. 천장관절염이라고 해서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 병과 고관절 충돌 증후군 그 다음에는 불안전증까지 열거가 돼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엉덩이 통증이 왜 생기느냐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우선은 척추, 허리가 원인이어서 엉덩이가 아파요. 이것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병원을 어느 과를 가야 될지를 잘 모르세요. 네. 왜냐하면은 나는 엉덩이가 아픈데 왜 척추 진료를 봐야 되냐. 그래서 과를 못 찾아가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엉덩이 통증은 이제 골반 안에 있는 고관절이나 그 주위의 힘줄과 점액낭들에 의해서 생기는 통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골반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흔해요. 네. 나머지는 이제 기타 부수적인 질환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굉장히 흔하게 오는 것이 척추하고 골반하고 두 가지의 불균형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척추 질환과 관련된 거는 우선은 이제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뭐 신경 치료를 한다든지 시술이라든지 네. 이따가 이제 나중에 소개해드릴 내시경 치료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성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관절 질환 같은 경우에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아무래도 고관절이 좀 오래 쓰는 질환이다 보니까 오래 쓰는 관절이어서 상대적으로 비수술에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척추와 고관절, 골반 사이에서 네. 불균형 때문에 오는 병은 수술보다는 거의 대부분 비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복합적이다 보니까 엉덩이 통증이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을 선택할 때 이 병원을 가야 하나 그리고 병원을 선택을 했어요. 네. 나는 뭐뭐 병원을 가기로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신경외과를 갈까 아니면 재활의학과를 갈까 아니면 통증의학과를 갈까 정형외과를 갈까 헷갈리게 되고 과도 많아가지고. 네, 심지어는 과를 선택을 해서 갔는데 원장님이나 교수님이 진료를 보시고 뭐 허리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고관절을 보시는 선생님을 만나라. 그래서 고관절을 또 진료를 받는데 네. 고관절 보시는 선생님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니까 이제 또 진료를 보셔라. 이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생겨요. 답답할 그래서 것 이제 같아요. 그런 경우가 아까 3번에 해당되는 경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방송 시간이 짧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건강 매거진은 최신 치료와 그리고 또 치료 기법 이런 것들하고 연관을 지으면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방송이다 보니까 네. 척추 치료 그다음에 엉덩이 통증, 내시경 이런 것들이 아마 주요 키워드가 돼서 방송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원인이 다양한 만큼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야지만 정확한 치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비슷한 사례 있으시면 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더 들어볼게요. 네.
제가 이제 뭐 건강 매거진도 그렇고 이제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채널 등을 통해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하고 네. 환자 소개를 많이 하는데 바쁘시잖아요. 네, 제가 이 사례를 가지고 온 이유는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형태의 온라인 상담이나 이메일 상담 또 진료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이제 식당 일을 하는 60대 김 씨라고 되어 있죠. 뭐 네. 김 씨는 성은 제일 많은 성이니까 60대를 선택한 것도 가장 나이대가 많다는 뜻이죠. 아. 이 사례를 보면 60대 여성분이 많겠구나라고 그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최근 이제 오른쪽 엉덩이 통증이 생겨서 자세를 바꾸거나 할 때 통증이 생기고 점점 심해지면서 있는데 누워 있으면 좀 좋아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진통제나 근이완제를 먹기 시작했는데 점점 호전이 없게 되고 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니까 이제 엑스레이 검사도 하고 병원도 내원하고 그러면서 수차례 주사도 맞고 약도 꾸준히 복용하는데 이게 조절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좀 더 큰 병원을 내원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딱 진단을 받는 거예요. 척추 불안전증이다. 협착증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나는 허리가 아프지 않은데 왜 이 허리 병인가 싶기도 하고 맞아요. 또 협착증이 종류가 다양한데 엉덩이 통증만 유발할 정도가 되면은 또 이제 다리 증상이 없다 그러면은 아주 심한 중증 협착증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MRI를 가지고 다른 병원에 또 내원했더니 그쪽 선생님은 협착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환자는 또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지?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인터넷 서치를 하고 방송도 듣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에 기울어지고 저런 이야기에 기울어지게 되는데 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엉덩이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척추 질환은 너무나도 많다. 그리고 다른 증상 없이 엉덩이 통증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참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협착증이면 사실 허리가 아파야 되는데 왜 허리가 아픈 게 아니고 다른 데가 아플까? 왜 엉덩이가 아플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네, 많이 합니다. 상당히 많이 물어보시고 궁금해하는 내용이고 마지막에 어떤 치료를 앞두고서도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원장님, 저는 허리는 안 아파요. 근데 이게 과연 맞을까요? 라고 또 한 번 더 물어보시는데 맞아요.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은 문헌과 그리고 또 연구 결과도 있고 상당한데 이 이유는 이제 신경 뿌리병증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척추 질환 자체가 처음에는 자연경과상 허리 통증으로 시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이제 점점 진행하면서 허리에서 약간 우측으로 가요.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30, 40대 분들이 나 허리 아픈데 한번 저 원장님 무슨 말씀하시나 하고 들어보신다면 보시면 한쪽 허리가 조금 더 아픕니다.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장골 부위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엉치 엉덩이가 됩니다. 관절의 특성과 그리고 신경 뿌리의 특성상 한쪽으로 조금 쏠려서 내려가게 되고요. 이 시기가 지나가게 되거나 아니면 신경 뿌리의 바깥쪽이 더 많이 눌리게 되면은 다리 증상이 동반되는 경향을 가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척추 질환은 치료법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법을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이제 오해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협착증을 치료하는데 왜 내시경이 필요하지?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오늘 강의를 할 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네. 굉장히. 왜냐하면 이제 협착증을 치료하는데 왜 내시경이 필요하지? 예.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다양한 이유에서 내시경 치료를 선생님들이 선택을 하고 또 환자분들도 정말로 내시경을 찾아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시고 하는 그런 우리 현장인데 의료 현장인데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예전에는 허리 통증이 발생을 해서 다리도 아프고 어느 정도 이상 진행이 되었을 때 척추에 대해서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이제 이 엉덩이 통증 환자들이 내가 오른쪽 엉덩이가 아프거나 해서 다리가 살짝 땡긴다든지 허리는 아프지 않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았어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미세 현미경 감압술이죠. 조금만 절개하면 되고 최소 절개를 하면 2cm 정도에서도 수술이 가능한데 그러면 이제 근육과 인대를
견인하고 수술 시야를 확보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의 손상이 오게 돼요. 그럼 환자분이 수술 후 허리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 오히려 더. 그렇죠. 환자 입장에서는 나는 안 아프기 위해서 한 수술이에요. 그러니까요. 척추 예. 치료는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척추 치료는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생명과 직관된 병이 거의 없어요. 척추 치료를 받는 한 가지 이유는 네. 안 아프기 위해서예요. 맞아요. 근데 내가 척추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허리가 자동으로 아프다고 생각을 하면은 망설여지게 되겠죠. 네, 나는 오로지 엉덩이만 아파서 왔는데 시술 후 허리 통증에 그렇죠. 시달리고 수술 부위 통증이 계속된다면은 누구에게 그 치료를 권하겠어요? 아,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럼요, 속상해요. 그리고 또 선생님을 만났는데 교수님이 원장님이 시간 지나면 좋아지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시간이 마냥 너무너무 길어요. 그러니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네. 달치 지속되거나 또 심지어는 많은 수는 아니지만 소수의 환자들은 수술 후 후유증이나 장애에 시달리게 돼서 허리를 잘 못 가누거나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엉덩이 통증만 있는 환자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협착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허리 통증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빠른 회복을 해줄 수 있을까? 이거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연구하고 또 분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최소 침습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시경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뭐 이제 절개라는 게 적다 보면 환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제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위가 줄어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시경 치료가 이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것도 표를 보면서 조금 더 추가 설명 들어볼게요.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방송을 대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순서와 상관이 없이 가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네, 좀 이렇게 네. 됐는데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릴게요. 네. 협착증 치료가 왜 내시경일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척추라고 하는 거는 단계별로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적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중간에 해당되는 이 2단계의 여러 가지 최소 침습 치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시술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미세현미경 수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시경이 있는데 네. 이 내시경 자체가 그 중간 단계에서 비수술적 치료의 장점과 수술적 치료의 장점을 같이 갖고 오는 그러한 이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 내시경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거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척추 질환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은 지금은 거의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왜 내시경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도 네. 대부분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단계별에서 최소 침습 치료로서의 가장 정점에 있고 앞으로 향후 척추 치료의 미래도 아마 내시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학회의 생각이고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PSLD 단일공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병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세울 수 있는 꼿꼿한 허리 어떻게 만들고 유지해야 할지 알아보고 있고요. 무너진 척추 건강 때문에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 전화 주셔서 김병 원장님과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 주고 계시고요. 접수 상황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50대 남성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직장인이라고 하셨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허리가 아픕니다. 허리를 숙이고 물건을 담는 일을 주로 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물리치료까지는 받아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제 효과 있는 치료를 원하셔서 전화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연세가 50대이시고 자고 일어났더니 허리 통증이 생기고 네. 갑자기요. 급성 요통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제한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20대였으면은 아무런 치료를 안 받으셔도 거의 대부분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50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허리를 구성하고 있는 디스크나 또 여러 가지
인대, 관절의 탄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좀 잘 안 나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속적인 경우에는 약이나 주사를 맞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10명을 치료하면 거의 한 7, 8명은 대부분 잘 나으세요. 낫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일단은 숙이고 물건 담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계속 조금 반복적인 사용으로 무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쉬시는 게 좋아요. 근데 네. 경제 활동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상 갑자기 쉬라 그러면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죠. 환자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요. 지금 갑자기 일을 하지 말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며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5번 일할 때 1번 정도 쉬어주시고 네네. 요런 또 융통성을 발휘하시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오래 쓰실 수 있는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허리에 무리가 되거나 나쁜 자세, 운동 등을 쉬시는 안 하는 게 좋으세요. 예, 일을 안 하실 때는 충분한 휴식을 갖고 갑자기 운동을 하면서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냥 안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담 아주 자세하게 설명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또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0대 어머님이 전화 주셨어요. 한 달 전부터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걷기가 힘듭니다. 8년 전에 척추 유압술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네요. 네. 이제 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유압술 이야기가 지금도 방금 나왔는데 허리를 이제 내시경으로 치료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도 네. 이 유압술 때문입니다. 유압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어서 저도 유압술을 많이 하고 있고요. 대학교 교수님들도 대부분 유압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 유압술의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접마디 변성이에요. 인접한 유압술을 하면 묶여서 움직이지 않게 되는데 그 인접한 마디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 8년 전에 유압술을 했으면 이제 인접마디 변성이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쪽 엉덩이가 아프고 뭐 양쪽 다 가능합니다. 당연히 다리가 저리고 걷기가 힘들면 이제는 인접마디 변성이 오지 않았을까. 이거는 내 엑스레이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이제 엑스레이로 찍으면 사실상 5년 이내에 거의 인접마디 변성이 와요. 근데 엑스레이상에서 발견된 인접마디 변성이 꼭 증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MRI와 증상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진단이죠. 그래서 이제 인접마디 변성이 만일에 4, 5번을 수술했다면 위에 왔는지 아래쪽에 왔는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위쪽으로 왔을 때는 또 유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시경의 발전으로 인해서 요즘은 한 마디를 묶건 두 마디를 묶었든 간에 유압을 한 윗마디는 내시경적 치료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그러면 추가 나사 고정술을 하지 않아도 되고 추가 나사 고정술과 유압 연장으로 인한 또 다른 인접마디 변성을 막을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4, 5번을 유압술을 했는데 그 아래쪽 마디가 좁아지는 경우에는 골반과 사이에서 막히기 때문에 내시경적 치료가 가능은 하나 위에처럼 용이하지는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또 네. 인접마디 변성은 안쪽과 바깥쪽이 다 막히면 내시경적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MRI를 통해서 진단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만일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지금 제가 말하는 대로 바로 수술적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고요. 네. 처음 생겼던 협착증처럼 치료를 하시면 돼요. 약, 주사,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하시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신경성형술을 비롯한 여러 가지 비수술적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술이 인접마디 변성에서는 효과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주사나 약물 이런 걸로 안 되면 내시경이나 추가 유압술을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MRI 검사가 꼭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PSLD 단일공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비수술로는 진전이 없고 수술하기 조금 아쉬운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자세하게 치료 방법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PSAD라고 하는 그 약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네. 같아요. 예. PSAD라고 여러분들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사전적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P라고 하는 거는 후방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퍼큐테니어스라고 해서 경피적이라는 뜻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피적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피부만 절개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외에 네. 어떤 손상을 주지 않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영어 약자로 허리와 관련된 그런 이제 서류를 떼보시거나 하면은 약자가 되게 많아요. 근데 P 쪽으로 시작되면은 뒤쪽을 의미하거나 네. 경피적을 뜻합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척추 골절이 생겼을 때 치료받는 시술, 유명한 시술이 있죠. 네, 골 시멘트? 맞습니다. 네. 예, 골시멘트. 우리 네네. 아나운서님은 거의 이제 의료방송 너무 오래 하셨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 어려운 질문에도 그럼. 대답을 주시는데 네. 그 골시멘트 시술도 PVP라고 해요. 아. 예, 그때 그 P자가 네. 퍼큐테니어스라고 해서 경피적이라는 뜻입니다. 경피죠. 예, 경피적이라는 건 피부만 절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PSAD의 P는 경피적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SAD는 우리가 내시경을 이용해 갖고 안쪽에 있는 신경 감압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멍을 한 개만 뚫어서 하는 단일공 척추 내시경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우리가 이제 7mm의 최소 절개를 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보시면 뒤쪽을 의미하는 포스테리어를 쓸 때도 있고요. 퍼큐테니어스라고 하는 경피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단일공 내시경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도 찾아보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아는 게 힘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럼요. 많이 알고 있으면 이제 병원에 가서도 내 사진을 보고도 좀 아는 척 할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맞습니다. 얼마나 잘 보이나요? 그 화질이 얼마나 좋은지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내시경. 네. 사실 초창기의 내시경들은 좀 화질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많으신 선생님들을 만나면 아유, 내시경을 못한다. 예. 지금도 이제 우리 원로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리거나 학교만 이렇게 잘 보이냐라고 이야기하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실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분별을 하기도 좀 힘든 점도 있었고 시야 확보도 좀 어려웠는데 네. 지금은 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뭐 우리가 인공위성에서도 바닥에 있는 쥐가 맞아요. 몇 마리인지 알 수 있는데 우리 몸에 있는 건 더 발전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그 조그만한 카메라로 7mm 안에 이제 카메라랑 기구가 다 들어가는 거니까 카메라 사이즈가 7mm보다도 작은 거예요. 그래서 4K 화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안쪽에 있는 그런 작은 실핏줄과 이런 것들까지와 안에 있는 게 모든 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시경 치료 전에는 우리가 좀 진단이 어려웠던 혹은 그냥 약간 진단적인 의미를 부여 안 했던 병들도 많아요. 후관절 낭종 같은 게 대표적인데 왜냐하면 현미경 수술화에서는 그냥 함께 제거가 되는 조직이라 그걸 딱히 구별을 짓지 않고 또 그 구별이 치료의 의미가 크게는 없었어요. 근데 그랬겠네요. 지금은 이제 내시경이 발전을 하면서 네. 의미 부여가 되고 따로 분류를 하고 그럴 정도로 이제 병에 대한 접근법도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상당한 광학 기술의 발전과 의료기기와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지금 이제 단일공 내시경까지 이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뭐 7mm 안에 이제 다 들어있다고 하셨잖아요. 내시경이랑 수술 도구가. 그러다 보니까 뭐 흉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굉장히 작게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개월 경과한 시점에서도 잘 안 보이죠. 네, 화면상에서도. 그러네요.
한 군데만 치료를 했을 때는 조금씩 이제 우리가 내시경 치료를 물어보면은 흉터와 관련돼서는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뭐 현미경과 또 이제 내시경 중에 또 양방향 내시경이 있습니다. 구멍을 2개 뚫는 방식인데요. 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군데만 수술을 했을 때는 매우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세 현미경도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최소한으로 하면 진짜 2.5cm 정도에서도 거의 했어요. 예, 견인기만 넣어서 2cm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단일공 내시경은 1cm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작네요. 굉장히 작고 네. 그리고 이제 그냥 근육과 인대 손상이 없기 때문에 다르고요. 2군데 이상 수술할 때는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왜냐하면은 2군데가 되면 우리가 일반적인 개방형 수술이 되면은 5, 6cm 넘어갑니다. 쭉 그냥 길게 절개.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쥐 2마리를 잡기 위해서 외양간을 다 태우는 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수술적인 부작용과 아무래도 원치 않는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 내시경은 단일공 구멍 2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깝거나 각도에 따라서는 구멍 1개로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최소 침습에 있어서 가장 침습률이 낮은 거는 단일공 내시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구멍 하나를 뚫어서 이게 하나만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척추 질환 어디까지 이게 좀 그 수술이 가능할지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뭐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너무 네. 좋은 질문인가요? 너무 좋은 네. 질문이고 심지어 지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박서진 아나운서가 좀 방송을 오래 하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질문의 수준이 높은데 굉장히 이 선생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시경을 처음 배우러 오시거나 네. 이럴 때 이제 참관을 오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강의도 해드리는데 그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척추 내시경, 척추 질환에 어디까지 가능하냐.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개방형 수술에 99% 가능합니다. 거의 다 되는. 대부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술의 범위를 간략하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게끔 표시를 해놨는데 황색인대 제거술이라고 해서 협착증을 할 때 대표적으로 하는 맞아요. 수술 방법이죠. 그리고 디스크 제거술, 그리고 추간공 확장술 다 되네요. 모두 가능하다고 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레벨의 제한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경추, 목 질환은 불가능하다. 예, 허리에만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내시경을 할 때는 수압이 생기거든요. 물로 씻어내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근데 경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경추 질환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경추, 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키홀 수술이라고 해서 구멍만 뚫어서 하는 개방형 수술이 있었는데 늘 선생님들이 하실 때마다 야, 요 구멍 하나를 뚫기 위해서 이만큼 절개를 해야 되나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수술 범위가 여기면 깊이 있을 때 이만큼 들어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단일공 내시경은 구멍을 하나만 뚫어서 직접 들어가는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바깥쪽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최소 침습 범위 내에서는 가장 선생님들한테 좋은 호응들을 받고 있고 많은 네. 관심을 받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치료를 받았을 때 조금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가장 많이 드리는 건 그래요. 일단은 척추 내시경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간단한 디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은 아닙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약간의 협착증이 있다든지 조금 디스크가 튀어나온 거는 신경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신경 시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풍선 확장술이나 고주파 수액 감아술 같은 병으로 치료하시면 됩니다. 네. 예, 내시경은 어느 정도 이상 진행되었을 때 하는 치료예요. 그래서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지속될 때, 혹은 다양한 척추 시술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을 때, 그때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통증의 원인이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거나 시술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일 때,
그럴 때는 바로 내시경적으로 제거를 해주면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술을 이제 우리가 이 단일경 척추 내시경의 치료 대상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시술하고 수술을 이야기하면 두 가지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시술은 하면 재발한다. 예, 얼마 못 가서 수술한다더라가 있고 수술은 하면 아유 큰일 나는데 그렇죠. 이 두 가지거든요. 네. 가장 이제 척추 질환들이 맞아요. 어려워하는 거예요. 네. 시술이라는 거 다 이게 비용과 시간이 드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금방 간단하게 하고 뭐 5분 만에 끝나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입원도 그렇죠. 해야 되고 자기 스케줄도 조절해야 되고 또 막대한 비용이 또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이 이런 부분을 안 따져볼 수가 없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포인트는 이거예요. 시술이라고 하는 거는 좀 경미할 때 하셔야 돼요. 네, 질환 자체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근데 많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안 하고 완전히 막혔을 때 이제 뭐 나사를 박아야 된다 아니면은 뭐 절개해갖고 수술을 한다 이때 이제 시술을 찾습니다. 그럼 또 효과가 덜한. 효과가 없어요. 어, 그러면 네, 몇 그렇군요. 개월은 못 갑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가능하다면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오래 묵혀서 앞뒤가 다 막히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쵸. 또 내시경 치료는 하시는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 할 수 있는 질환의 범위의 차이가 커요. 그래서 A라는 선생님은 안 됐는데 B라는 선생님은 또 되고 그래요. 이제 이 시술적으로 수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아무래도 오랜 시간 좀 치료에 대한 경험이 풍부해야 된다는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포인트는 어느 정도 치료했는데도 효과가 없을 때에 고려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좋습니다. PSLD 단일공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 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환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고민이나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6이요. 네, 66세. 60대시고. 예, 지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김병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허리는 아프진 않았는데 다리 허벅지 앞쪽으로 당겼어요. 예, 예. 그래갖고 병원에를 갔어요. 신경외과를 갔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MRI를 찍었더니 네. 허리가 2, 3번이 많이 협착증이 있고 3, 4번, 5, 6번 허리가 전체적으로 다 안 좋대요. 2, 3번이 특히 심하고요. 네네. 네. 그러면서 그 서당술 주사를 맞았어요. 네네. 3차까지 맞았어요. 3번을 2차까지는 맞았다는 뜻이네요. 네? 3번을 맞았다는 뜻이군요. 네네. 네. 그리고 2차까지 맞았을 때는 조금 뻐근할 정도로 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3차 때 가서 열흘 지는 날 갔더니 그러면 주사를 한 번 더 맞아보겠느냐요. 그래서 예, 더 예. 맞았어요. 네. 그날은 마취가 7시간 만에 하더라고요. 7시간 만에 풀렸다고요? 네네. 아, 네. 2시간, 3시간째는 집에를 오는데 못 들어갔어요. 아, 다리에 중간에, 힘이 없어서? 예, 힘이 없어서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셨군요. 다치면 큰일 나는데, 그죠? 네, 그래갖고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있다가 한 3, 40분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집으로 들어왔거든요. 지금은 근데 좀 지금, 어떠세요? 좀 나아졌어요? 종아리가 땡기고 발이 시렵고 저려요. 아, 통증을 줄거나 그러진 않은 거예요? 예? 아니, 별로 줄지가 않았어요. 아, 똑같은 상황이군요. 네네. 이게 이제 주사는 3번 정도 맞으셨고, 네. 3번 다 효과가 크게 없는 상황이네요. 그죠? 네네. 그리고 마지막 주사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대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효과는 없고 그냥 부작용만 좀 경험하다가 만 것 같아요. 네네. 하시는 일이 2, 3번이 협착증이 잘 안 생기는 건데, 허리를 숙였다가 폈다가 이런 일을 많이 하세요? 제가 식당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식당을 네. 하실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2, 3번은 사실상 구부렸다 폈다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러면서 생기는 부위여가지고 식당 일이 가장 힘들어요. 허리 입장에서는. 네. 서 있죠, 구부리죠, 펴죠. 지금은 테이블이 많아지기는 했는데 좌식도 많으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하시기가.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느 정도 이상은 진행된 거라서 신경치료 외의 걸로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는 치료는 오늘 말씀드리는 치료인 내시경이나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시술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술이라는 거는 이제 뭐 풍선 시술이나 신경 성형술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주사 치료의 연장선상이라 보시면 돼요. 주사로는 약물이 안 들어갈 것 같은 곳에 카테터라는 걸 넣어가지고 약으로 씻어주는 거예요. 내시경은 수술이어서 좁아진 걸 보고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환자분이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보고 결정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MRI랑 직접 진찰한 소견을 보았을 때 2, 3번이 매우 좁아요. 정말 너무 심해. 그러면은 시술은 의미가 없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설명하는 내시경 수술로 감압술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깎아서 넓혀줘요. 그러면은 치료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다리가 저리거나 아픈 증상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봤더니 좁아지기는 했는데 아직 손을 대기엔 좀 그래요. 왜냐하면 내시경은 아무리 간단하지만 수술이에요. 그래서 수술은 하고 나면은 흔적을 남겨요. 주홍 글씨처럼. 그래서 이건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요. 내시경이 아무리 간단해도 그냥 해서는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확실히 이거는 좁아진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내시경을 선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손 바꿔서 주사를 한 번 더 맞아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들은 치료가 필요한 건 제가 보기엔 맞아 보이고요. 이제는 이제 조금 더 다음 단계 네.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인 치료로 넘어가 볼 필요도 있을 걸로 판단이 네.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아주 상세하게 상담을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만 62세요. 네, 60대시고 지금 이제 어떻게 불편하신지 김병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병 예.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 주시죠, 우리 시청자분들. 예, 요추 5번과 전추 1번에 전방 전이증으로 약물 치료 중입니다. 예, 예. 이건 어떻게 고칠 수가 있습니까? 전방전이증으로 약을 드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10년 정도 됐어요. 아유, 엄청 오래되셨군요. 예. 그러면은 약 말고 주사라든지 이런 것도 맞아 보셨어요? 안 맞아봤습니다. 아, 그러면 우선은 주사 치료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전방전이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건 병명이잖아요. 예. 전방전이증으로 허리만 아픈 사람도 있고, 전방전이증으로 엉덩이가 아픈 사람도 있고, 전방전이증으로 허리, 엉덩이, 다리가 다 아픈 사람도 있어요. 예. 우리 시청자분은 어디가 주로 아프세요? 저 허리가 아파요. 허리만 근데- 아프군요. 예, 근데 항상 이제 엎드려가지고 TV를 보거든요. 네네. 그 자세가 나쁜가요? 좋지는 않습니다. 예. 예. 의자 같은 거를 등받이가 있는 걸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예. 엉덩이나 다리 같은 경우는 별로 아프지는 않으세요? 그런 데는 안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주사를 한번 맞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 말씀드리는 주사, 신경치료라고도 하는데, 예.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나 통증 클리닉을 가면 주사를 맞게 되는데, 주사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 환자 입장에서는 하나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주사, 하나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주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주사는 이제 익히 세간에 알려져 있는 게 뼈주사라고 말을 하면서 그건 많이 맞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씀이긴 했는데 100%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 말은 한 10% 정도만 맞아요. 왜냐하면은 드시고 계시는 약물들도 대부분 소염 진통제를 먹게 되는데 허리 통증이 아픈 이유는 전방 전이증 때문인 건 맞는데 그 중간에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전방 전이증으로 인한 염증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염증 치료를 하기 위해서 소염제라고 하는 약을 먹어요. 근데 이게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약을 10개를 넣어줘도 허리가 아픈 곳에 작용을 해갖고 소염 효과를 보여야 되는데 10개 중에 1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염제를 직접 그 병변에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염증을 줄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허리 통증만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주사를 맞으면 되고요. 요즘은 스테로이드만 쓰는 주사를 놔지는 않아요. 이제 우리가 프롤로 주사라고 해서 인대 강화 주사 이런 것도 있는데 증식 치료라고 해서 또 대체해 줄 수 있는 또 주사요법도 있어요. 그래서 네. 효과적인 주사를 번갈아 가면서 하다 보면은 요통은 좀 좋아질 수 있는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물 치료만 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놓쳤는데 뭐냐면 엎드려서 TV 보는 게 좋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 염증을 일으키는 이유는 뭘까요? 전방전이증과 염증은 가만히 있어도 계속 생기는 걸까요? 아닙니다. 잘못된 자세와 습관을 하게 되면 내가 일반적인 생활 범위 내에서도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조절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명쾌하게 상담을 잘 도와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9세 여성분의 사례시네요. 연세가 좀 있으세요. 연세가 있으신 예. 분 사례인데요.
처음에 이제 사례자를 설명할 때 이제 60세 김모 씨 식당을 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저도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예견한 사례였나 정말요. 할 정도로. 정말 흔한 사례라서. 네, 흔한 사례였는데 역시 흔하신 분이 전화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79세, 비교적 연세가 많으시고 오른쪽 엉덩이랑 허리, 다리 통증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타병원에서 시술을 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도 신경치료, 주사, 약물 이런 것도 효과가 좀 없었죠. 근데 이제 79세면 80세고 어머님들이 그러세요. 내 원 나이는 85세야. 네, 어머님들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 되면 사실상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부담스럽죠. 네, 부담스러워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의사 입장에선 절개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네. 마취도 그렇고요. 그쵸. 그다음에 뼈도 약하고 근육도 없기 때문에 수술 후에 관리가 될까, 유지가 될까 이렇기 때문에 좀 꺼려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가 의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도 그렇는데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에 환자가 맞춰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의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하지 못하는 방법이나 내가 잘 안 하는 방법을 환자한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확실하고 내가 자신 있고 이걸로 치료할 수 있는 걸 권유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적 치료를 주로 하는데 유압술이나 개방형 수술을 하면 80세 환자한테 개방형 수술을 하기에는 부담되죠. 부담감이 네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오늘 소개해드렸던 시술이 내시경 치료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네. 되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MRI 사진 볼게요. 네, MRI는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막혀 있는 부분이 병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요 까만 부분이 사실은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협착증으로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디스크가 파열이 돼서 오래돼서 딱딱해지면서 그렇게 병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후에 이제 직접 치료 영상을 보면 터진 조각을 내시경으로 확인을 하고 제거를 해줌으로 인해서 환자의 원인 병변을 제거해 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증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좋아지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느덧 벌써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PSLD 단일공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런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주의사항 끝으로 좀 전해주실까요? 중간중간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항상 이제 이런 시청자 자료를 보시고 판단을 하실 때는 저거면 내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그쵸. 만병통치와 같은 치료법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맞춤형으로 해서 나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되고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쵸.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내시경 치료도 여러 가지 기본 치료를 한 다음에도 안 될 때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곧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 휴가를 망치는 허리 통증을 좀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면 또 좀 짧게 알려주실까요? 우선은 척추 질환이라는 거는 평상시에 관리가 중요한데 네. 한 가지 원인이 있다는 것보다는 다양한 원인과 다양한 생활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너무 뻔한 얘기하는 거 아니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네. 있는데 규칙적인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걷는 거, 뛰는 거, 근력 운동, 스트레칭 이걸 다 하셔야 돼요. 다 좋군요. 네, 아니요. 다 좋군요가 아니라 네. 다 해야 효과가 있어요. 다 해야지 효과가 대부분 있다. 운동을 가면 그냥 러닝머신만 왔다가 그냥 가시거나 하나만 하기도 좀 하나만 힘든데. 하시거나 이러는데 네. 이걸 다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에는 모든 운동을 포괄적으로 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허리를 위한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병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함께 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